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스한 위로와 깊은 통찰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생각과 감정,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다 지치고, 때로는 넘쳐나는 생각들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마음의 파도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함께 마음의 평화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80세가 아주 멀게만 느껴졌지만 문득 돌아보니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젠 100세 인생을 떠들어대니 갑자기 살아갈 앞날이 캄캄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의 편안함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노년의 시간만이 길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해서 모두가 100세까지 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평균 수명은 80대 초반에서 중반을 오가고 있는데, 문제는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삶의 흐름이 급격히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80세가 되면 몸의 컨디션이 자주 나빠지고 팔에 힘이 빠져 가벼운 물건도 들기 어려워지며, 심지어 리모컨조차 손에 쥐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마치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순식간에 우리를 덮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뒤늦게 후회해 보지만 80세의 몸은 아무리 관리를 해도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어르신이 되어 가지요. 누구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고 싶은 것을 다하며 살아가길 꿈꾸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80대는 70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건강해도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나이입니다. 젊어서는 물론이고 60대, 더 늦어서 70대까지도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노년의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60대 이후 노년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요인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특히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50대, 60대의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남들과 비교하는 문화가 강해서 자신의 형편을 이웃이나 친인척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좋은 차나 큰 집 같은 것을 보면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모임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줄이거나 안 하게 되면서 외로움이 따라옵니다. 또한 남들은 큰 평수의 아파트를 샀는데 나는 이제껏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누구는 삶을 마칠 때까지 수백만 원의 연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런 직업을 갖지 못해서
지금 이 작은 연금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 생각들은 자신을 무능하게 느끼게 하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키우게 합니다. 더 나쁜 것은 이제라도 이것을 만회하려고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무리한 투자나 사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명이 연장되었다 해도 50대 이후는 인생이 꺾이는 시기입니다. 계절로 치면 다시 씨앗을 뿌리고 키우는 때가 아니라 그동안의 결실을 거두는 시기라는 겁니다. 물론 50대에도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과 같이 실패할 경우 만회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돈이든 체력이든 가정이든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전과 모험의 범위를 국한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모습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백억 재벌들도 더 큰 세상의 조단위 재벌들 앞에서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비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요인은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습관입니다. 은퇴 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저축을 늘려야 합니다. 젊어서 노후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후에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고정 수입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수입이 없어도 지출은 줄지 않으며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자녀 결혼 비용이라든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늘어나는 병원비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지면 그동안 모아둔 자산이나 예금을 사용해 생활비에 보태야 하는데 주택연금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이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으니 가입 전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자신의 상황을 철저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퇴직 후 자산이 점점 줄어들면서 불안해지고 자식에게 집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꺼려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모두 사용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걱정 없이 살아가기로 마음먹는다면 살아있는 동안 적절한 재산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자산을 남겨주고 물려주는 것보다 남은 노년의 삶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삶을 마감하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삶을 마칠 때까지는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몸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퇴직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도 일하는 즐거움과 활력을 얻을 수 있으며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소일거리라도 갖는다는 것은 노년에도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행복한 노후와 불편한 노후를 결정짓는 세 번째 핵심 요인은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로 인해 노부모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는 섬뜩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을 벌리는, 자녀를 면박하면 곤란을 겪고 찔끔찔끔 다 내어주는 자녀의 빚에 시달려 힘들어하고 다 내어주다가는 탈탈 털려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 농담은 현실에서의 상황을 풍자한 말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과도한 집착이 오히려 부모와 자녀 모두를 힘들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다 주었더니 집에서 쫓겨나거나 외면당하는 뉴스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고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자식을 잃고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대가로 자신의 생활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내 인생도 잃는 것이지요. 곶감을 빼먹듯이 조금씩 조금씩 재산이 줄어 노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면 일찌감치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 없다고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해야 합니다. 자식을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결혼 후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방법을 찾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독립을 막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독립시키지 않고 계속 품 안에 두다가 훗날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졌을 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면 부모에게 남는 것은 섭섭함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사랑스러워 이것저것 다 해주었지만 결국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식과의 관계마저 멀어져 자식도 부모도 서로를 모두 잃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자녀에게 대학 졸업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도움을 주겠다고 미리 도움을 주는 시점을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산은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온다면 마지막까지도 자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렵더라도 큰 돈을 한 번에 주어 빈곤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매달 나오는 연금을 모아 생활비라도 보태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네 번째 핵심 요인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다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편한 사람들과는 굳이 교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입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자식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즐겁게 사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살아야 노년에 후회가 없는 법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혼자서도 잘 즐기면서 잘 놀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되고 옆에 있는 누군가를 자꾸만 괴롭히게 됩니다. 60이 넘어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좋은 사람들만 곁에 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한 가지가 바로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들을 잘 견디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얕은 관계 속에서는 마음이 여전히 공허하며 오히려 그런 사람들 속에서 더욱 큰 고독을 느낍니다. 이 고독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타인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홀로 있는 시간이 가져다주는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그 고독의 속삭임은 점차 잦아들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깁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물들지 않는 나만의 사고방식이 생기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며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혼자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더라도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골 식당이나 카페의 주인이나 복지관 헬스 트레이너, 봉사활동 모임 등 다양한 사람들과 느슨한 관계를 이어갑니다. 깊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이러한 관계들이 스스로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만날 사람과 오늘 할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려견과 산책을 하며 계절에 따라 바뀌어가는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바라보고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등 사회와의 작은 접점만 유지해도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5번째 핵심 요인은 체력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래 사는 것을 꿈꿉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다 행복할까요? 노인 김 씨와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김 씨는 100세까지 살았지만 75세의 나이에 질병이 찾아와 무려 25년을 병원과 집만을 오가며 거의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반면 박 씨는 87세까지 살았지만 삶을 마감하기 얼마 전까지 텃밭에 나가 취미 삼아 기르던 상추와 고추를 손질하고 부인과 친구들과 단풍 구경을 다니며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하고 이상적인 노후였을까요? 10년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 한다면 장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자기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하고 예방적 건강 관리를 통해 활력을 증진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살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60세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여정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장년기에는 체중 조절과 함께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중요한 과제였지만 60세가 넘어가면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입맛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영양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살이 빠져서 좋다고 생각하다가는 70대, 80대에 근감소증으로 인한 전신 기능 저하로 거동이 불편해지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지겠지요. 90대가 되어서도 직접 걸어다니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려면 60세가 되었을 때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살을 빼는 것보다는 근육을 늘려 노화를 예방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근육이 지나치게 감소한 상태인지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종아리에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세요. 손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종아리가 굽다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가락이 만나거나 겹쳐지면 근육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니 노쇠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탄탄한 다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꾸준한 다리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규칙적으로 개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느껴지는 약간 숨찬 정도의 중간 강도가 가장 좋으며 출퇴근할 때 한 정거장 정도 미리 내려서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작은 움직임으로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은퇴하고 나면 열심히 운동해야지 하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당장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남은 반백년을 살아갈 근육을 미리 붙여놓고 체력도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은퇴 후에도 계속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와 불편한 노후를 결정짓는 6번째 핵심 요인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등에 산처럼 굽은 곡선이 그려지거나 무릎이 휘어지고 허리가 구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과 근력을 위해 열심히 걷거나 달리기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자세가 좋지 않다면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고 관절 범위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의 자세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옆에서 보았을 때 허리뼈와 목뼈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전신이 보이는 거울 앞에 서서 몸의 정면과 측면에서 본인의 자세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벽에 발 뒤꿈치를 붙이고 바르게 섰을 때 등과 머리 뒷부분이 벽에 닿지 않는다면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세가 비뚤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근력의 저하입니다. 늘 같은 쪽 어깨에 가방을 메거나 날마다 같은 방향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습관 때문에 자세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자세를 의식적으로 바로잡아 잘못된 버릇을 고쳐보도록 합시다. 자세가 좋아지면 외모도 한결 젊고 생기 있어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근사한 매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당한 체중과 꼿꼿하게 바른 자세입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마음가짐도 한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뀝니다.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배에 힘을 주어 살짝 긴장감을 유지하면 자신감과 의욕이 생깁니다. 잠깐 운동하고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지내기보다는 매 순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건강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기를 권합니다. 행복한 노후와 불편한 노후를 결정짓는 7번째 핵심 요인은 인생의 8할은 잊어버려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과의 80%가 노력의 20%에서 비롯된다는
파레토의 법칙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대 80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칙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개미의 20%가 전체 식량의 80%를 책임진다는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개미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모든 개미가 똑같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는 아주 소수이며 대부분의 개미는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던 개미가 지쳐 쓰러지면 그제서야 일하지 않고 있던 개미가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중심이자 나를 나답게 만드는 무언가는 20%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20%를 잘 붙잡으면 인생의 80%는 잊어버려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나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값비싼 외제차를 몰고 남부럽지 않은 집에 사는 것은 사실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저 잊어도 괜찮은 80%에 속합니다. 반면 가족과 함께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시간, 내 두 발로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체력,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이 20대 80 법칙을 일과 인생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60대 이후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노년이란 쇠퇴하는 시기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사실 인생 후반부는 자녀를 독립시키고 사회에서도 일선에서 물러나 홀가분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은 세상의 정답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합니다. 이 시기야말로 비로소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긴장을 내려놓고 작은 실수 정도는 웃어넘길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보며 다른 사람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타인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누군가로 인해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했을 때도 스스로 한 번 더 용서해주는 너그러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깊이 고민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오히려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자연히 심장이 활기를 되찾고 체온이 올라가며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운동으로도 행복감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여유로운 태도로 삶의 군더더기를 과감히 덜어내고 허벅지 근육과 체력을 기르는데 집중한다면 누구나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얼마의 연봉을 받으며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평가받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저 내일은 또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외부의 시선과 불필요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인 것이지요. 또한 더 이상 남자답거나 여자답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남녀의 구분을 넘어 본연의 내가 되는 시기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려 노력하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충실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세 시대 인생의 절반을 넘긴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해 온 탓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때입니다. 세상의 기준, 타인의 평가, 불필요한 의무감과 인간관계는 모두 홀가분하게 잊어버리세요. 자신에게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지혜로 앞으로의 시간을 채워나가세요.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 앞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성공이나 재물에 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기울였다면 쉽게 해낼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더 많이 웃고 즐기셨으면 합니다. 웃음과 즐거움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비결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노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나세요. 깨어있는 시간 동안 행복하기 위해서는 잠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에 78시간 정도 꼭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틈틈이 몸이 고나다면 낮잠을 자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사랑을 표현하세요. 삶에 지쳐서 익숙하지 않아서 차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하는 마음을 꺼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가볍게 인사하듯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은 표현할수록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곁에 두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더 큰 행복을 선물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목표라도 세워두면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은 꼭 걷기,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하기, 한 달에 한 번은 교회로 나가기 등 일상에서 소소한 목표들을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며 삶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네 번째, 무리하지 마세요. 과도한 부담을 피하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너무 많은 일을 맡긴다면 그저 웃으며 가볍게 이야기하세요. 이젠 내가 모두 부담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선물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는 법을 익히세요. 작은 선물이라도 자신에게 주는 기쁨은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어 보세요.
넉넉한 마음으로 주는 선물은 돌고 돌아 당신에게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6번째, 너그러워지세요. 다른 사람들의 걱정과 슬픔에 공감하되 자신이 그들의 슬픔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7번째, 놀이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놀이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하는 놀이는 스트레스를 풀고 웃음을 되찾게 해줍니다. 세상은 험난할지라도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사랑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일수록 더 큰 사랑이 필요하지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유형은 다르지만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사람은 마음이 넓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사람을 찾기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를 맞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이 넓어 보이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바보를 천재로 만들 수 있고 고장난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사랑을 베풀면 어디서든 환영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시간은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계속 흐르고 우리는 매일 우리의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진정 나 자신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의 시선에 매달려 남겨진 시간들을 낭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 과정에서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행복의 답이 내 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 지금입니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어제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오늘 하루를 더 살기 원했던 그 귀한 시간 속에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살아있음 자체가 기쁨이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그 시절이 비록 어려웠어도 다 행복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반짝이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인생은 그런 추억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행복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웃으며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인생의 참된 즐거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설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히 무병장수하며 후회 없는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편의 글을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 갑시다. 삶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길 바래도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지난 날을 후회하지 말고, 내 운명이라 생각하고, 운명이 닿아여 세상을 떠날 때는 부와 권력, 명예도 다 놓아버리고, 빈손으로 홀가분하게 미련 없이 미소 짓고 삶을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삽시다. 재물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발버둥 치면 재물의 노예가 되어 가진 재물에 만족하지 못해 마음이 가난하고 많은 재물이 없어도 가진 것에 만족하고 분수에 맞게 즐겁게 살면 마음이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잘 산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 넉넉하지 못한 사람과 풍요로운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영겁의 세월 속에 인간의 삶은 흐르는 물과 같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에서 물러날 때는 순서도 없고 언제 물러날지 기약도 없어 몇 분 후를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 합니다. 지난 날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미래는 기약이 없으니 지난 일에 미련 갖지 말고 미래를 너무 기대하지 맙시다.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이 생애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보람 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냅시다. 나이 먹어서 얼굴에 주름이 늘고 세월의 흔적이 깊어지는 것을 서러워 말고 연륜 있는 사람으로 따뜻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친구가 나를 부르지 않는다고 외로워 말고 내가 먼저 친구를 불러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친구를 만들어 산에도 가고 술도 한 잔 나누며 노후를 외롭지 않게 즐겁고 행복하게 보냅시다. 노년에 친한 친구가 두 사람만 있어도 인생을 잘 살았다는 말이 그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정년 후에야 실감이 납니다.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세 가지만 꼽으라면 첫째로 가까이 살아서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고 둘째로 취향이 같고 건강해야 동행할 수 있고 셋째로 생활 여유가 같아야 함께 여행도 하고 술 한잔 기울이며 이야기도 부담 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을 이런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운명이 다해 부르면 큰 고통 없이 미소 짓고 미련 없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산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나이 들며 품격 있게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